눈물, 눈물을 활용한다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여자들이 우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뭐 여자지만 되게 보면 여자들이 울 때는 한 내 생각에 한 몇 중수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눈물로서 나의 잘못을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눈물을 흘리게 여자가 좀 뭔가 나약함을 보면서 남자한테 기대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나는 좀 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연애관계나 뭐 이런 데 속상하나 뭐 그런 일반적인 뭐 그런 눈물도 있고 또 부모들의 경우는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의 눈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눈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남녀 관계에서 흐르는 눈물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눈물을 활용하는 거는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도 적재적소에 울어야 되지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으면 그건 정말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물도 잘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도 선생님 공부하면서 많이 울어봤거든요. 저는 선생님 공부하기 전에 별로 운 일이 없었어요. 별로. 너무 못됐기 때문에 설사 해도 눈물을 삼키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눈물을 보이는 순간 나는 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와가지고 나중에 집에 와서 나 혼자 울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는 안 울었거든요. 저는 또 이 눈물로 가지고 남성들을 어떻게 해서 나약한 모습 보이는 이 자체가 저는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울질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친구들이랑 가서 어떤 영화도 보잖아요. 눈물을 흘리지만 빨리 닦고 나오죠. 그 울었다는 그 자체를 제가 거기에 감동됐다는 이 자체를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강한 척? 그 정도쯤이야 머리가 쓱 넘어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에 있을 때는 선생님 공부하기 전에 별로 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웃을 일이 훨씬 많았죠. 철 모르고. 그것도 지금 와서 보니까 철 모르고 많이 웃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눈물이라는 걸 저는 보면 정말로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와가지고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게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야단을 많이 하니까 야단을 치시는데 우리는 그때 정법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이 하나 울으면서 야단 맞고 또 하나를 알아가고 또 야단 맞고 하나를 알아가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울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할 때 제가 못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각자가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딱 벌써 화장실 가서 벌써 딱 사라지는 순간 선생님께서 딱 일행들이 가고 나면 저를 딱 부르셔. 해고영 어디 있어? 딱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써 네 이럴 때는 벌써 제가 울어가지고 벌써 이 목소리가 떨릴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부르셨으니까 나가야죠. 나가면 선생님 첫 마디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냐? 저한테는 정말 이게 역설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울 때는 잘할 때 우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정말 일을 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정말 좋았고 감동의 눈물 이런 걸 제가 별로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란 것은 보통 내가 속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야단을 안 들을 때 들었다든가 내가 여러 사람 창피를 당했을 때 이게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 할 때는 저한테는 정말 역설이었거든요. 원래 우는 건 잘할 때 우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울고 내가 뭘 못 따라가서 울고 내가 저하고 져서 울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눈물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지 그 외에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눈물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잘한 게 없는데 운다는 소리에서 정말 저는 쇼킹했던 거죠. 그럼 언제 울어야 되지? 내가 잘할 때 우는 거? 근데 뭘 잘했을 때 울어야 되지? 이 개념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잘하고 울어야 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그 전에 속상한 것은 내가 울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속상함을 내가 왜 속상했던가를 내가 다시 연구하고 공부의 자세를 잡아나가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랬어야 되는구나. 어떤 내가 하나에 더 알아가는 과정의 눈물, 어떤 내가 못해서 어떤 참회의 눈물, 나의 반성의 눈물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저는 그런 눈물이었으면 되는데 선생님께서 말하는 잘하는 게 없으면서 내가 울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무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던 거죠. 원래 눈물은 그렇게 흘리는 게 아닌데 나는 잘해서 우는 게 아닌데 뭘 잘했다고 우냐 할 때 그럼 내가 잘하고 난 다음에 울어야 된다면 난 잘하고 나면 되게 웃을 것 같은데 왜 울지? 이런 거에서 정말 그 개념이 저한테는 쇼킹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참회의 눈물, 반성의 눈물 또 내가 하면서 여러 사람의 어떤 도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렇게 해서야 되더라는 거죠. 이제 와서는 눈물은 이렇게 흘려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이 총합이 돼서 이 안에 녹였을 때 이게 진짜 정말 감사하고 나는 이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때는 이미 내가 반성을 했을 때도 나한테는 세상에 내 반성 결과물을 내가 세상에 넣어놓을 거고, 내가 반성했기 때문에 반성한 사람이 남을 탓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을 내가 탁하게 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불평물만 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의 눈물은 정말 잘한 눈물이더라고요. 내가 반성해서 뭘 하나 알아가고 내가 저 상대를 비방했거나 저 상대를 불평만 했거나 이럴 때 나오는 눈물은 정말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눈물이 진짜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눈물이고, 이 반성과 참회가 나중에는 더 거꾸로 쌓이게 되면 이것이 나한테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했던 하나의 미끄럼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스님께서 네가 뭘 잘했다고 우냐 하실 때, 아, 정말 눈물은 이렇게 흘려야 되는 눈물이지 내가 속상해서 울거나 내가 할 때는 제대로 된 눈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던 거죠. 눈물을 하는 그때는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눈물은 우리가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과물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였구나 할 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의 눈물은 옛날에 내가 불평을 하거나 뭔가 안 됐을 때 속상해한 눈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의 눈물은 내가 악을 쓰고 울고 내가 안 돼서 울고 하니까 울 때도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막 이 울음 안에는 나의 어떤 화, 분노가 다 들어있는 거죠. 속상함 이런 게 다 들어있다 보니 울고 나면 눈이 퉁퉁 부어요. 근데 내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거나 나의 반성을 눈물을 흘리거나 할 때는 속상함의 눈물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내가 이를 몰랐구나 하는 이 눈물을 흘릴 때는 눈이 퉁퉁 붓질 않아요. 내가 밤새 울었는데 눈이 붓지가 않아요. 그게 좀 다른 면이더라고. 제가 스님한테 공부하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려봤지만 정말로 그때는 스님께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순간에 너가 뭘 잘했다고 우느냐 하는 순간에 눈물을 금방 훔쳤지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몇 번에 그것도 해봤죠. 물론 깊이는 많이 할 시간이 없었지만 할 때도 그때의 눈물하고는 그때 옛날에 내가 어떤 일반 사람들이 속상해서 한 눈물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지 내가 기대기의 눈물, 나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눈물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했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정말 내가 뭘 잘했다고 우냐 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이제는 깊이 있게 이해가 된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런 눈물이 세상을 정화하는 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눈물을 흘려야만이 이 눈물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눈물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인류에 정말 너희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정말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인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나는 앞으로 인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의 조공을 먹고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반성도 하고 참여하면서 그 거꾸로 내가 반성과 참여 속에 내가 얻어지는 게 뭐냐. 내 안에 내공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내공이지 강의만 많이 들었다. 나는 정말 강의를 많이 들어서 나는 정말 그 정도? 너가 말하는 내가 알아. 너 강의 내가 몇 년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그건 내공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잘난 체이기 때문에 그건 헛내공이죠. 우리가 말하는 갓똑똑이라든지 그것도 가짜의 내공이에요. 내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런 내공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를 알아감으로 해서 아 이걸 이렇게 써야 되고 내가 과거에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잘못된 방편으로 썼구나 하는 걸 내가 하나하나 알아감으로 해서 그것이 내가 알았던 것이 안에서 깊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아직 못 겪었던 거죠. 그래서 정법 강의를 저희들이 들어도 정말 들은 거 많아요. 그래서 내 하나의 영문으로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막 이게 붕붕 떠다녀요. 얘가 차분하게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막 드러나가지고 뭘 들은지 모르니까 이게 막 정신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라 하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조각 모음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들었던 게 선생님 하신 말씀 바로 이거구나. 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그래야지 내가 이거 쓰는 방법을 내가 알게 돼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지 않아도 정확한 방법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안 거치고 이걸 갖고 있는 막 떠돌아다니는 이 안에 있는 이 떠돌아 이걸 갖다 막 여기도 푹 지르고 저기도 푹 지르고 저기도 푹 지르다 보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정법 들었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한다는 거죠. 아주 얇은 것만 갖고 썼더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쭉 차면 이게 쭉 압이 차서 밑에서 내려오는 이 밀려서 내려오는 이 30% 가지고 썼던 게 아니라 위에 막 떠돌아다니는
들었던 거 막 내 각으로 막 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난 정법 안 듣는다. 오히려 이런 역효과를 가져오게 됐던 그런 결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도 좋은데 내가 깊게 생각을 하고 내가 했던 거는 내 정보는 끝에 있는 뭐 버프라기들을 뭐 이런 것들 다 제거가 되고 안에 있는 딱 엑기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많은 정보를 먹고 정법도 하나의 정말 진리지만 우리는 아직 진리의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보로서 다들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어떤 갖고 있는 지식과 이 정보가 막 지금 버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선에서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을 다시 내가 확 엎겠다. 확 엎어서 내가 흔들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흔들어서 이 지식 위에 이 정법을 잘 얹어서 이 정법이 이 지식과 같이 하나의 일체, 본인 일체가 되는 하나의 진리겠죠. 이거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꾸로 흔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흔들다 보니까 야, 선호는 정말 희한하다.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교육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놓고 많은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흔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 정법이 다시금 보이고 이것이 내 지식과 다시 자기가 정확하게 갈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공부고 이게 정법이고 이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원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저는 각자의 그 방식대로 저는 흔들기만 합니다. 흔들다 보면 각자 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병에도 막 있는 흔들잖아요. 결국 나중에 흔들어가면 자기가 차분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흔드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 혼선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을 질문해 온다면 또 제가 그 사이 경험했던 걸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식으로 정말 우리의 눈물은 예전에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 포스트에도 제 글이 올라가 있는데 한 송이 꽃으로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고 제가 쓴 게 있어요. 정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눈물을 흘려도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왜 저기는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 왜 여기는 못 사는 후진국인가 아니면 또 어떤 나라는 아예 뭐가 선진국이지 뭐가 후진국이지 이거 사실 개념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물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을 다시금 깨워서 다시금 인간으로 살게 해주고 다시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고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여기서 뭔가 하나를 더 배우고 하나를 다시금 여기서 뭔가 발전해야 돼 이런 거 하나를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이 성장한 게 뭔가 있으면 본인이 이거구나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갖고 있는 이 눈물을 제가 닦아주고 싶다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냐 내가 힘이 있어서 뭐 너희들 이렇게 해주노라 이게 아니라 정법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강의를 많이 내줘서 이 사람을 듣게 하는 거. 또 다른 방식 이 강의를 가지고 또 유튜브를 또 만들어서 또 전해주기도 하고 책자를 내주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유튜브를 가지고 제 2차적인 컨텐츠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깨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을 쓰고 자기 어떤 환경을 불평불만하거나 비난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널브러서 그냥 멍하니 살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금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알아가는 어떤 기쁨의 눈물도 흘려주게 하고 싶고 또 내가 뭔가를 몰랐던 걸 다시 알게 해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그들한테 흘리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건 우리만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향해서 가고 있으니 이 사람들도 우리를 계속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흘리자 하는 거지 우리만 흘리고 너희들은 좀 이따 흘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눈물이 진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눈물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탁한 기운을 다 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에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지 내가 속상해서 내가 뭐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물은 모든 것이 나의 사적인 베이스에서 흘린 눈물이고 내가 공적인 베이스로 돌아섰을 때의 눈물은 또 다른 눈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눈물로서 어떤 사람은 눈물로서 어떤 사람은 뭐 한 줄의 글로서 어떤 사람은 한 줄의 영상으로서 어떤 사람은 멋진 작품으로서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물이 세상을 전체를 다 뒤덮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아주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코로나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뭔가 반성하고 뭔가 하는 이런 눈물에 이 반성이 있었더라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거 더 센 거는 안 온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코로나 왔다 갔어. 그래. 어쨌든 잘 지나갔어. 라고 한다면 더 큰 코로나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눈물로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은 내가 왜 우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런 베이스로 지금은 울지만 앞으로 내가 이런 쪽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그런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는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그들과 함께 같이 감사의 눈물을 같이 흘릴 때 이 생활 정화가 되고 그분을 서로서로 성장하고 우리는 그때 이 눈물은 우리의 성장의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멋진 일 해놓고 그때 한번 우리가 제대로 눈물을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네.